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그 알고리즘 디자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걸 오랫동안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것처럼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도 아주 알고리즘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뭔지 하는 거를 피보나치 시퀀스, 지난 시간에 피보나치 시퀀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 피보나치 시퀀스를 이용해서 한번 그 이그젬플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몇 가지 이그젬플인 그 매트릭스 체인 멀티플리케이션, 롱리스트 커먼 서브 시퀀스, 그리고 옵티마이드 바이너리 설치 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학습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을 이제 순환 호출을 사용하면은 리커시브 펑션을 사용하면 아주 안 좋게 성능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리커시브 펑션으로 짜려면은 이런 리커런스 릴레이션 관계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리커시브 펑션으로 알고리즘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리커시브 펑션에서 이렇게 또 두 개의 리커시브 펑션으로 자기 자신을 호출하다 보니까 이 리커시브 펑션의 호출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서 성능이 확 떨어진다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본 적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시퀀스, 그러니까 여섯 번째 피보나치 시퀀스의 값이 얼마인가 이걸 이제 알고 싶다, 그죠? 알고 싶어서 FIV6로 이 펑션을 이제 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리커시브 콜로 이제 4와 5에 대해서 콜을 하고 또 리커시브 펑션 아규먼트 4에 대해서는 또 2와 3에 대해서 이렇게 콜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배씩 콜이 막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펑션 콜, 자기 자신을 펑션하는 펑션 콜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걸 잘 살펴보면은 같은 항이 중복해서 계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예를 들면은 이 과정에서 피보 3이라는 거는 여기서도 한번 호출을 했는데 여기서 또 호출을 하죠. 여기서 또 호출을 합니다. 그죠? 이러다 보면 지금 피보 3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중복해서 호출이 되는 거고, 피보 2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번 호출하고 여기서 한번 호출하고 여기 요 그림에서 이제 4번이나 중복해서 호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언뜻 보기에는 비고 오버 이제 2의 n성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비고 오버 2의 n이 아니고 비고 오버 약 1.618의 n성. 자, 요 1.618이라는 수가 이제 잘 알려진 골든 레이시오라는 숫자인데, 황금 분할이죠. 그러니까 황금 분할 B에 해당되는 숫자인데, 이 피보나치 수열이 바로 숫자들을 이렇게 황금 분할하는 그런 형태로 수열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요쪽은 이제 리프 노드까지 다 갔는데, 그죠? 요쪽은 아직 리프 노드까지 안 갔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제 트리가 이렇게 좀 비대칭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컴플렉시티가 2의 n승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만약에 이게 두 개씩 피보나치 펑션이 두 개씩 호출돼 갖고 정확히 이렇게 리프 노드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똑같은 하이트를 가지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마 이제 2의 컴플렉시티가 비고 오브 2의 n이 나올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왜냐면은 이 트리 익스펜션 하는 트리 모양이 이렇게 해갖고 이쪽은 깊고 이쪽은 좀 많이 깊게 들어가고 이쪽은 그렇게 많이 안 깊기 때문에 완전한 삼각형 모양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메모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인데, 자, 어떻게 하냐 하면은
먼저 어떤 이 피보나치 수열이 이렇게 계산되면은 어레이에 이렇게 그 값을 어레이에 담아놔요. 내가 만약에 궁극적으로 구하는 값은 예를 들어 뭐 그 피보 8이다. 그러면 이제 이 피보 8을 가지고 이제 호출을 하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n 값이 이제 8을 가지고 호출을 하면은 사실은 8을 가지고 호출하면 여기서는 이제 7과 6을 가지고 또 리커시브하게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7에서는 또 뭐 6과 5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리커시브하게 호출이 될 텐데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어떤 값이 한 번이 계산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게 0,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초기 값은 다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어느 순간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 마이너스 1이었다 이러면은 이제 요거를 계산하려고 지금 여기 호출이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었으면 아직 계산이 안 된 거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펑션을 호출을 하면 되고 마이너스 1이 아닌 그러니까 어떤 양수 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제 이미 계산이 된 거다 이거죠. 이렇게 계산이 됐으면은 뭐 여기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5, 8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계산이 됐으면 더 이상 또 중복해서 호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이라도 그 계산이 됐으면 더 이상 또 밑에 리커시브하게 또 이렇게 그 아래 숫자를 가지고 호출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계산이 됐으면 그 계산된 결과값을 가지고 리턴 해버리면 되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그 어떤 숫자에 대해서 피보나치 그 펑션이 호출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 다시 계속해서 리커시브 펑션을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한 번에 이제 처음 호출이 되면 이 값이 음수일 때는 그 리커시브하게 계속 호출을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계산된 값을 가지고 리턴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한번 호출될 때는 그래서 호출해서 값이 계산될 때는 그걸 반드시 이제 fn에 저장해 놨다가 그걸 리턴해 주고 다음에는 이 값이 0보다 크니까 그냥 이제 그 값을 가지고 리턴하면 되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어 좀 전에 여기서 f3이 한번 계산이 된 거죠. 좀 더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f3이 한번 계산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요 f3에 이제 어떤 값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뭡니까 지금 아마 3이라는 값이 있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거 리커시브 펑션 할 때는 여기에 값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호출을 안 한다 이거죠.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호출을 이렇게 또 계속 리커시브하게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알고리즘 성능이 좀 더 높아진다. 대신에 이제 어쨌든 요 뭡니까? 그러니까 피보 3에 대해서 여기서도 피보 3이 한번 호출되고 여기서도 호출돼 갖고 요게 요 f 값이 양수냐 아니냐 그러니까 요 리커시브 펑션의 요 앞부분은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오버헤드는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전에 이런 오버헤드 그 리커시브 펑션 콜 오버헤드를 완전히 줄이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바텀업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커시브 펑션을 호출을 하지 않고 이 f라는 어레이 그러니까 이 피보나치 수열이 계산된 거를 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꾹 채우면서 계산을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 지금 5번째 그 수열의 값을 알고 싶으면은 계산이 돼서 오다 보면 이 두 개의 값을 합쳐서 이걸 그 앞에 있는 이전에 있는 두 개의 결과값을 이용해서 이걸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니까 한번 쭉 스캔해 가면서 이제 따라 쭉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알고리즘으로 나타낸 게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포룹만 한번 돌면서 계산하면 되니까 타임 컴플렉시티는 그냥 big of n입니다. 이제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도 어떻게 되죠? 이 어레이가 하나 필요하니까 big of n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그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big of n인데 굳이 어레이를 이렇게 써야 되느냐? 좀 더 줄일 수는 없을까 이거죠. 그래서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f라는 어레이를 이제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놓고 이제 바텀업으로 했는데
자, 인덱스 이제 0 이래 갖고 뭐 0, 1, 2, 3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F 요 4를 계산할 때는 뭡니까? F4를 계산할 때는 F3과 F2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요 직전에 두 개만 있으면 되지 그 이전 거는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F4를 계산하는 순간에는 여기 있는 요 두 개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죠? 앞에 있는 거는 필요가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레이 어느 순간에서 보면은 바로 내 직전에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되기 그 값만 갖고 있으면 되지 어레이 전체를 내가 다 킵해 놓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전에 바로 이제 F4를 계산하기 전에는 F3이 계산됐겠죠. 그래서 그 좀 전에 요 값이 이제 커런트가 되고 그 이전 값은 레스트가 되게 요래 해갖고 F4를 계산할 때는 요 커런트와 레스트 두 개가 합친 값을 요 이제 F4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새로운 이제 커런트로 하면 된다 이거죠. 이걸 새로운 커런트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레스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커런트와 레스트만 있으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 이 FN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나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이제 F4를 계산할 때는 이제 커런트는 이제 F3에서 계산한 게 이제 커런트가 되겠고 이제 레스트는 이제 F2에서 계산한 게 되겠다 이거죠. 그러다가 다음 단계인 이제 F5를 계산할 때는 자 그렇게 이 계산해 놓고 이제 요 놈을 새로운 커런트로 하겠다 이거죠. 요 놈을 이제 계산하고 나면 요 놈이 새로운 커런트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이거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요 놈을 이제 새로운 그 레스트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F5를 계산할 당시에는 이제 커런트가 뭡니까? 그 F4가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레스트는 이제 F3이 돼 있겠죠. 이제 F3이 돼 있을 거라고. 그러면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갖고 이 두 개를 더해서 F5가 계산이 되겠죠. 그렇다고 이제 F5에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이거를 새로운 커런트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그 커런트가 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있는 F4가 이제 새로운 그 레스트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그래서 커런트와 레스트를 합쳐서 새로운 커런트로 하고 좀 전까지 커런트였던 게 이제 템프로 넣었다가 이제 레스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면은 이제 그냥 타임 컴플렉시티는 아직도 비고 오브 n이지만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이제 그 컨스턴트하게 로컬 변수 몇 개만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뭔가 이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뭐 얘기했던 대로 디바이드 앤 컨커처럼 어떤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바이드 앤 컨커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바이너리 설치, 머지 소트, 퀵 소트 이런 알고리즘을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로 디자인한 거죠. 자, 요것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이제 서브 프로그램으로 이제 잘라갖고 각각의 서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또 디바이드 앤 컨커를 적용하고 이렇게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잘라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산해서 컴바인 하는 이런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제 큰 특징은 그 서브 프로그램 간에 오버래핑이 없었다 이거죠. 오버래핑이 없었다. 예를 들면 이제 바이너리 서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있으면 이제 반으로 뚝 잘라갖고 여기 이제 미들에 있는 것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작은 곳이 있으면 작다 그러면 이쪽 반에 대해서만 또 바이너리 설치하면 되고 그죠? 또 뚝 잘라갖고 이번에는 이것보다 크다 그러면 또 이쪽 반에 대해서만 설치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어떤 서버 프로그램을 큰 프로그램을 이쪽과 이쪽으로 이렇게 두 개로 잘랐을 때 오버래핑이 전혀 없는 거죠.
요 안에서도 잘랐을 때 이 서버 프로그램 간의 오버래핑이 없어요. 이럴 때는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가 아주 좋다 이거죠. 그리고 디바이드 앤 컨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리커시브 펑션을 그대로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리커시브 펑션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었는데,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런 서버 프로그램이 오버래핑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은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제 이 그 데이터가 이만큼 있어요. 데이터가 이만큼 있는데 그걸 서버 프로그램으로 자르는데 이제 이렇게 서버 프로그램을 요만한 거 하고 이렇게 오버래핑이 생긴다 이거 요 부분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디바이드 앤 컨커를 쓰다 보면 이 오버래핑 부분에 대해서 중복해서 리커시브 펑션 호출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방법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러면 그 피보나치 이거 제가 잘못 실수했네요. 이걸 1로 간다는 걸 밑에 걸 잘못 눌렀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그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피버 6를 구하는데 그 서버 프로그램은 바로 이전 단계인 피버 4와 피버 5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서버 프로그램이 되겠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요것도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 되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럼 이것들은 또 이렇게 서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리커시브 펑션을 호출하는데 이렇게 이제 오버래핑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오버래핑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피보나치 시퀀스인 경우에는 디바이드 앤 컨커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디바이드 앤 컨커에 대해서 좀 더 비교를 하자면은 두 개 다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걸 서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갖고 푼 다음에 그 솔루션을 컴바인 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는데 문제는 디바이드 앤 컨커는 서버 프로그램이 인디펜던트 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버래핑이 없으면 이제 인디펜던트 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 프로그램 간에 인디펜던트 하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디펜던시가 있다. 그러면 즉 오버래핑이 있다 이거죠. 오버랩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좀 전에 그 피보나치 시퀀스인 경우에도 좀 전에 그렇게 메모이제이션 방법이나 또는 바텀업 방식으로 피보나치 시퀀스를 풀었죠. 그렇게 푸는 게 바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식은 이렇게 오버랩이 있더라도 서버 프로그램을 딱 한 번만 계산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그걸 이용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법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은 이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에서 참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 최적화 문제라 그러죠. 최적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어떤 옵티멀한 밸류, 옵티멀한 밸류는 주로 뭐 최소 또는 최대 값이 해당되는데 그런 것들을 찾을 때 쓰는 방법이 이제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 옵티멀 서버 스트럭처라는 구조를 가집니다. 또는 이제 프린시플 오브 옵티멀리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자료구조 시간에 배웠던 이런 쇼티스트 패스, 어떤 지점 A에서부터 B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가장 짧은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그 미니멈 밸류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찾는 이런 게 바로 그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에 해당돼요. 이런 거 할 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중에서도 주로 메모이제이션보다는 그 바텀업 방식을 많이 쓰는데 일단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풀려면은 일단
그 디바이드 앤 컨커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그 리커시브한 성격 그 프로퍼티를 찾아야 돼요. 그걸 이제 그 식으로 나타내면 리커런스 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피보나치인 경우에는 fn은 뭐 fn-1 플러스 fn-2 해갖고 이 f가 자기 자신의 형태로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리커시브하게 포뮬러가 정의되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 리커런스 릴레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관계식을 먼저 도출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작은 수부터 작은 인스턴스에 대해서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산 결과를 어딘가 어레이 같은 데 저장을 해놓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이후에 그 큰 숫자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작은 숫자부터 계산해서 올라와서 요걸 어레이에 저장해 놓고 요걸 이용해서 또 이 값을 계산하는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구조를 보면은, 그래서 이 서브 스트럭처,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작은 문제로 서브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서브 프로그램의 결과를 어딘가 저장을 해 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야 되죠. 보통 이제 어레이 형태로 많이 이제 그 하죠. C 언어 같은 데서는 이제 그 테이블을 어레이로 잡을 텐데,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야 이제 리컴퓨테이션을 피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바텀업으로 작은 서브 프로그램의 그 솔루션을 갖다가 라지 서브 프로그램에 이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서브 프로그램의 솔루션을 컴바인 해 나간다.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